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금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노년층을 표적으로 한 택배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기관, 심지어 가족까지 사칭하는 신종사기 수법은 피해자로부터 금괴나 현금을 직접 받아내는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4일 텍사스주 달라스의 아이스 구금 시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총격범은 29세의 남성 조슈아 얀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내 유학생들의 주요 취업 경로인 OPT, 즉 졸업 후 현장 실습 비자인 이 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놓이면서 한인 유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2016년 미국 최우수 종합대학 순위에서 프린스턴 대학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린스턴은 무려 15년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지키면서 명실상부한 최고 대학의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술을 조금만 마셔도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벼운 음주가 뇌 건강에 좋다는 통념과는 달리 모든 형태의 음주가 치매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6월 7일 2,500여 명의 한인 성도들이 맨하튼 타임스퀘어를 가득 메우며 뜨거운 신앙의 열기를 보여줬던 예수님 강구, 연합거리 전도가 다시 한번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타임스퀘어에서 기존 8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 4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선포된 것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일부 성범죄 전과자들이 해외 입양을 통해 아동을 데려간 사실이 드러난 뒤 아동 착취와 학대 사례가 보고되자 해외 입양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이 보도했습니다. 세계적인 예배 인도자 크리스 탐린이 최근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열린 찰리 커크의 장례식에서 수만 명의 참석자들과 온라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LG 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후 귀국 대신 현지 잔류를 택한 한국 국적자 한 명이 보석을 허가받아 곧 석방됩니다. 연방이민법원 조지아지청 켈리앤 시즈노 판사는 지난 25일 보석 심사를 열고 한국 국적자 이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텍사스주 달라스의 아이스 구금 시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총격범은 29세의 남성 조슈아 얀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슈아는 총격을 가해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두 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인근 건물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초기 보도와는 달리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상자 수는 사망자 1명, 부상자 2명으로 정정됐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조슈아는 과거 폭력 범죄 기록이 없었으며 2015년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된 기록만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그의 형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슈아가 아이스나 정치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다고 밝혀 총격 동기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노년층을 표적으로 한 택배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기관, 심지어 가족까지 사칭하는 신종사기 수법은 피해자로부터 금괴나 현금을 직접 받아내는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사기범들은 손자, 친척, 변호사 등을 사칭해서 가족이 교통사고, 살인, 체포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속입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현금을
특정 장소로 보내거나 직접 현금을 수거해가는 수거책을 보내는 등 대담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직접 은행으로 데려가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택배 코드, 비밀번호, 일련번호 등 그럴듯한 정보를 제공해서 피해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년간 이와 같은 사기 피해액은 약 1억 8,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FBI는 수상한 택배 요구를 받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내 유학생들의 주요 취업 경로인 OPT, 즉 졸업 후 현장 실습 비자인 이 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놓이면서 한인 유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척 그래슬리 상원 의원이 OPT 제도가 미국인 일자리를 위협하고 국가안보에도 위험을 초래한다면서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OPT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전공 분야에서 최대 3년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특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스템 전공자들이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인도와 한국 등 아시아 유학생들이 미국 내 취업과 영주권 취득을 위한 핵심 통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논란은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2016년 미국 최우수 종합대학 순위에서 프린스턴 대학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린스턴은 무려 15년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지키면서 명실상부한 최고 대학의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전반적인 순위는 큰 변동 없이 상위권 대학들이 그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프린스턴에 이어서 MIT가 2위, 하버드 대학교가 3위를 기록했고 스탠포드와 예일대가 공동 4위, 시카고대 6위에 이어서 듀크, 존스 홉킨스, 노스웨스턴, 유펜이 공동 7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를 평가하는 가장 혁신적인 대학 순위에서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가 11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MIT가 2위, 조지아텍이 3위, 카네기 멜론이 4위, 그리고 노스이스턴이 5위에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공립대학 순위에서는 UC 버클리가 1위를 차지하며 UC 캠퍼스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술을 조금만 마셔도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벼운 음주가 뇌 건강에 좋다는 통념과는 달리 모든 형태의 음주가 치매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와 미국 공동연구팀은 55만여 명의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음주량과 치매 위험의 관계를 추적 조사한 결과 음주량이 늘수록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연구는 과거의 다른 연구와는 달리 음주량과 유전적 요소를 함께 분석해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연구팀은 가벼운 음주의 신경보호 효과는 근거가 없다면서 최적의 알코올 섭취량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 신규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최대 7,500달러의 연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 차량 가격, 그리고 차량의 최종 조립지와 배터리 조달 요건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특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선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차량 인도는 그 이후에 이루어져도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에 구매한 중고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도 최대 4,000달러의 별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IRS는 구매 전 제조사가 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지난 6월 7일 2,500여 명의 한인 성도들이 맨하튼 타임스퀘어를 가득 메우며 뜨거운 신앙의 열기를 보여줬던 예수님 강구, 연합거리 전도가 다시 한번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타임스퀘어에서 기존 8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 4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미 동남부와 서부의 워십 참여 교회들이 교단과 교파 지역을 초월하여 연합하는 제2차 연합 거리 전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동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요청하며 이번 2차 연합거리 전도를 통해 다시 한번 뉴욕 타임스퀘어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텍사스주가 여성과 소녀들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유로 공공장소 내 여성 전용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도입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그렉 에버트 주지사는 지난 22일 상원 법안 8호 일명 텍사스 여성 프라이버시법에 서명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고 12월 4일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이 법안은 다중 이용 사적 공간을 반드시 단일 성별 전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교정국이 수감자를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수용시설에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며 가정폭력 여성 피해자 보호소에는 남성의 입소를 금지합니다. 다만 여성 피해자의 자녀인 17세 이하 남성 청소년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25,000달러, 이후에는 건당 12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일부 성범죄 전과자들이 해외 입양을 통해 아동을 데려간 사실이 드러난 뒤 아동 착취와 학대 사례가 보고되자 해외 입양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이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 법무부는 9월 16일 아동과 청소년을 잠재적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불완전한 국제 입양 인정을 멈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55년 입양법 제17조가 일시 중단되며 시민권 및 이민 목적의 해외 입양 인정이 제한됩니다. 세계적인 예배 인도자 크리스 탐린이 최근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열린 찰리 커크의 장례식에서 수만 명의 참석자들과 온라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찰리 커크의 아내 에리카의 요청으로 찬양을 인도하게 됐다고 전한 탐린은 커크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 중 하나인 위대하신 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루 종일 담대하게 선포되는 이 순간은 이 나라에서 진정한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예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에리카 커크가 남편을 살해한 범인을 향해서 용서를 선언한 장면이었다며 그녀의 용서의 발은 전 세계에 울려 퍼졌고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진정한 용서였다라고 밝혔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어제처럼 맑고 화창한 날씨 하루 종일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82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은 61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42분, 해 지는 시각 오후 6시 40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에 전해드린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